셰익스피어의 햄릿의 줄거리를 말씀드리죠. 햄릿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가장 유명한 연극 중 하나이고 주인공인 햄릿 왕자가 그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추구하면서 그의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줄거리는 복수, 광기, 그리고 도덕적 부패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연극은 햄릿 왕의 유령이 햄릿의 친구 호레이쇼를 포함한 한 무리의 군인들에게 나타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유령은 그가 그의 형인 클라우디우스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것을 밝힙니다. 클라우디우스는 그 후로 여왕인 거트루드와 결혼했고 덴마크의 왕위를 차지했습니다. 유령은 햄릿에게 그의 죽음에 대한 복수의 임무를 부과합니다. 그 폭로에 깊은 영향을 받은 햄릿은 삼촌을 죽여야 할 의무와 씨름하면서 미친 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클라우디우스의 죄를 증명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그의 행동과 삶, 죽음, 도덕의 본질에 대해 숙고하는 데 연극에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햄릿은 햄릿 왕이 살해된 상황을 반영하는 곤사고의 살인이라는 연극을 상연함으로써 클라우디우스의 유죄를 확인하기 위한 계획을 구상합니다. 클라우디우스가 연극의 죄책감을 느끼면서 반응할 때 햄릿은 삼촌의 잘못을 확신하게 됩니다. 한편 햄릿과 그의 연인인 오피리아의 관계는 그의 변덕스러운 행동으로 인해 악화됩니다. 오피리아의 아버지 폴로니어스는 햄릿의 관계가 오피리아에 대한 사랑의 결과라고 의심하고 햄릿을 거부하라고 조언합니다. 이러한 거절은 햄릿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연극이 진행되면서 햄릿은 왕이 기도하는 동안 클라우디우스를 죽일 기회를 만나지만 클라우디우스가 저승에서 고통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자제합니다. 나중에 어머니의 방에서 햄릿은 거트루드와 대결하고 커튼 뒤에 숨어있던 폴로니어스를 무심코 죽입니다. 햄릿의 행동은 오피리아를 미치게 만들고 그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오피리아의 형인 라에르테스는 가족의 비극적인 운명에 대한 복수를 위해 덴마크로 돌아옵니다. 클라우디우스는 라에르테스를 조종하여 햄릿에게 결투를 신청하게 하고 라에르테스는 독이 든 검을 사용하게 됩니다. 클라우디우스가 예비 계획으로 준비한 햄릿을 위한 독약을 게르트루드가 실수로 마십니다. 라에르테스와 햄릿은 독이 든 검에 상처를 입고 뒤이어 일어난 혼란 속에서 그들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햄릿은 마침내 복수를 위한 아버지의 명령을 이행하며 클라우디우스를 죽이는데 성공합니다. 햄릿은 죽어가는 순간에 호레이쇼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는 노르웨이의 왕자 포틴브라에게 덴마크의 새로운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연극은 햄릿, 클라우디우스, 거트루드 그리고 라에르테스의 죽음으로 끝이 나고 호레이쇼는 비극적인 사건들을 애도하고 햄릿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연극 내내 햄릿은 우유부단함과 자신의 내면적 갈등으로 고군분투합니다. 그는 복수에 대한 욕망과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에 대한 도덕적 불안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연설과 같은 햄릿의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독백은 그의 내면적인 투쟁과 철학적 숙고를 보여줍니다. 연극이 진행됨에 따라 햄릿의 가식적인 관계는 그의 관계와 다른 등장인물들과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는 클라우디우스가 자신을 감시하기 위해 보낸 전 친구 로젠크란츠와 길든스턴과 맞서게 됩니다. 햄릿은 그들의 속임수를 간파하고 결국 그들의 처형을 대신 준비합니다. 이 연극의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은 햄릿의 충실한 친구인 호레이쇼로 그는 덴마크 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의 측근이자 목격자 역할을 합니다. 호레이쇼는 햄릿에게 안정감을 제공하고 도덕적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이 연극은 또한 아버지가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노르웨이 왕자 포틴브라스와 관련된 하위 줄거리를 소개합니다. 두 왕자 모두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포트린브라는 햄릿에게 포일 역할을 하지만 포트린브라는 햄릿의 사색적인 성격에 비해 더 직접적이고 단호한 접근을 합니다. 클라이맥스가 다가오면서 마지막 극적인 사건들을 위한 무대가 마련됩니다. 햄릿과 라에르테스의 펜싱 경기에서 검이 바뀌며 두 등장인물은 독이 든 무기의 치명상을 입습니다. 햄릿은 죽기 전에 클라우디우스에게 독이 든 포도주를 마시도록 강요함으로써 그를 죽이려 합니다. 이 연극은 왕국을 장악하고 비극적인 인명 손실을 애도하는 포틴브라스의 도착으로 끝이 납니다. 호레이쇼는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증인으로서 햄릿의 행동과 부패에 대한 그의 용감한 투쟁에 대한 진실한 이야기를 할 것을 약속합니다.
햄릿은 죽음, 인간의 상태, 그리고 모의의 결과에 대한 주제를 탐구하는 복잡하고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비극입니다. 그것은 등장인물들의 심리적 깊이를 탐구하고 정의, 도덕, 그리고 존재의 본질에 대한 심오한 질문들을 제기합니다. 햄릿의 캐릭터는 깊은 내성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투쟁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살인에 대한 진실뿐만 아니라 덴마크 법원의 만연한 부패와 기만을 폭로하는 아버지 햄릿 왕의 유령에 시달립니다. 햄릿이 복수에 대한 욕망에 더 사로잡힐수록 그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잃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 거트루드 여왕에 대해 의심을 품게 되고 그의 아버지의 살인에 대한 그녀의 개입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것은 햄릿과 거트루드 사이의 격렬하고 감정적인 대립으로 이어지며 그들 관계의 복잡한 역학관계를 드러냅니다. 햄릿의 복수에 대한 집착은 그의 사랑 관심사인 오피리아에게도 확장됩니다. 그의 변덕스러운 행동과 그녀에 대한 가혹한 대우는 그녀가 광기에 빠지고 결국 자살하는 데 기여합니다. 오피리아의 비극적인 결말은 햄릿의 행동의 파괴적인 결과와 복수의 축으로 인한 부수적인 피해를 강조합니다. 그 연극은 외모 대 현실의 주제를 탐구합니다. 클라우디우스나 폴로니우스 같은 인물들은 비밀리에 음모를 꾸미고 계략을 짜면서 충성과 미덕의 이미지를 투영합니다. 반면에 햄릿은 광기의 겉모습과 내면의 생각과 동기 사이의 이분법으로 분투합니다. 햄릿이 클라우디우스의 제의식을 잡기 위해 공연을 펼치는 유명한 연극 내의 연극 장면은 진실을 밝히고 감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예술과 연극의 힘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햄릿이 클라우디우스의 유죄를 확인하고 복수를 하겠다는 결심을 굳히기 때문에 극의 전환점이 됩니다. 그 연극의 비극적인 결말은 일련의 죽음으로 특징지어집니다. 햄릿, 클라우디우스, 거트루드, 라이르테스의 죽음과 함께 덴마크 궁정 안에는 상실감과 격변도 있습니다. 그 연극은 부패와 권력 추구의 파괴적인 결과를 탐구합니다. 전반적으로 햄릿은 복수, 배신, 그리고 인간의 상태에 대한 주제를 탐구하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연극입니다. 그것은 등장인물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감정적 혼란을 조사하고 삶, 죽음, 그리고 인간 존재의 도덕적 복잡성에 대한 심오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햄릿의 주목할 만한 측면 중 하나는 광기의 개념에 대한 탐구입니다. 햄릿의 미친 척하는 모습과 그의 제정신에 대한 질문이 연극의 중심이 됩니다. 그의 정신 상태를 둘러싼 모호함은 등장인물들과 관객들이 그의 진정한 동기를 해독하는 데 고심하면서 호기심과 불확실성을 가중시킵니다. 쓰댈 것인가 말 것인가? 나는 얼마나 불량하고 농민의 노예인가와 같은 햄릿의 유명한 독백은 그의 내면의 생각과 감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내성적인 독백들은 햄릿이 실존적인 질문들과 싸우는 것, 자신의 무의에 대한 좌절감, 그리고 자신을 의심하는 감정들을 보여줍니다. 이 연극은 또한 가족관계의 복잡성을 파헤칩니다. 햄릿 왕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클라우디우스와 결혼하는 어머니 거트루드와의 긴장된 관계는 충성심과 배신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햄릿과 삼촌이 된 의붓아버지 클라우디우스 사이의 긴장감은 복수에 대한 의심과 열망에 의해 증폭됩니다. 주인공들 외에도 그 연극은 이야기의 깊이를 더해주는 다양한 조형 캐릭터들을 특징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비극적인 사건에 기여하는 행동을 하는 거만하고 참견하는 궁인 폴로니우스와 정치적 음모와 개인적 비극의 그물에 걸린 그의 자녀 라이르테스와 오피리아가 포함됩니다. 햄릿 왕의 유령은 연극의 사건들의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귀신의 등장은 복수 줄거리를 움직이게 할 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요소와 사후세계를 소개하여 섬뜩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종교와 영성은 햄릿에서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등장인물들은 제 속죄 그리고 그들의 행동의 도덕적 결과에 대한 질문들과 씨름합니다. 아버지의 살인에 대한 복수를 해야 할 의무와 저주에 대한 두려움을 조화시키기 위한 햄릿의 투쟁은 엘리자베스 시대의 종교적 믿음과 불안을 반영합니다. 궁극적으로 햄릿은 인간 정신의 복잡성, 등장인물들이 직면한 도덕적 딜레마, 그리고 억제되지 않은 야망과 부패의 결과를 탐구하는 비극입니다. 그것은 풍부한 언어, 심오한 통찰력, 그리고 보편적인 주제에 대한 시대를 초월한 탐구로 알려진 셰익스피어의 가장 지속적이고 널리 연구된 연극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 연극은 햄릿 왕의 죽음 이후 덴마크 왕국의 불안감으로 시작됩니다. 햄릿 왕자는 자신의 친동생이자 햄릿의 삼촌인 클라우디우스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밝히는 아버지의 유령에 의해 방문됩니다. 유령은 햄릿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요구하고 나를 기억하라고 촉구합니다. 햄릿은 그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그 자신의 도덕적 거리낌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는 햄릿의 어머니인 거트루드 여왕과 결혼하고 왕위에 오른 클라우디우스에 대해
점점 더 의심하고 붕괴하게 됩니다. 햄릿은 정의의 본질, 유령의 주장의 확실성, 그리고 그의 행동의 결과를 생각하면서 내면의 갈등이 심화됩니다. 햄릿은 클라우디우스의 유죄를 확인할 증거를 찾으면서 주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광기를 가장하며 앤틱한 기질을 발휘합니다. 이것은 체인벌린경, 폴로니어스와 햄릿이 한때 사랑에 빠졌던 그의 딸 오피리아를 포함한 다양한 인물들과의 만남과 교류로 이어집니다. 햄릿의 내면적인 혼란과 그의 가식적인 광기가 그의 관계에 타격을 주기 시작합니다. 햄릿의 변덕스러운 행동과 그녀의 아버지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오피리아는 스스로 광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녀의 광기와 그에 따른 익사는 극의 비극적인 분위기를 더합니다. 그러던 중 한 무리의 방문 배우들이 도착하고 햄릿은 햄릿왕의 살인을 재현한 지더지라는 연극을 무대에 올릴 기회를 잡습니다. 햄릿은 그 연극에 대한 클라우디우스의 반응이 그의 죄책감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클라우디우스가 죄책감을 느끼는 반응을 보이자 햄릿의 의심이 확인됩니다. 줄거리가 전개되면서 햄릿은 한 구에게 땅을 놓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노르웨이 왕자 포틴브라스를 만나게 됩니다. 포틴브라스는 햄릿에게 포틴브라스의 결단력과 복수에 대한 준비와 비교하여 햄릿의 우유부단함과 행동 부족을 강조하는 호일 역할을 합니다. 극의 절정의 마지막 장면은 햄릿과 오피리아의 형제 라에르테스 사이의 결투로 끝납니다. 그는 아버지와 여동생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추구합니다. 결투는 클라우디우스와 거트루드가 자신도 모르게 독이 든 포도주를 마시고 라에르테스는 독이 든 칼로 햄릿을 다치게 하고 그들의 행동은 비극적인 연쇄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혼란스럽고 치명적이 됩니다. 결국 이 연극은 클라우디우스, 거트루드, 라에르테스 그리고 햄릿의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햄릿은 자신이 죽기 전에 라에르테스를 용서하고 클라우디우스의 배신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포틴브라스를 자신이 선호하는 왕위 계승자로 지명합니다. 햄릿은 복수, 관기, 도덕, 그리고 무의의 결과에 대한 주제를 탐구하는 복잡한 연극입니다. 그것은 강력한 언어와 지속적인 철학적 통찰력뿐만 아니라 인간 본성과 인간 정신의 깊이에 대한 탐구로 유명합니다. 연극 내내 햄릿의 내면적인 투쟁과 숙고가 이야기를 형성합니다. 그는 실존적인 질문, 삶의 허무함, 인간 본성의 복잡함과 씨름합니다. 이 사람이란 얼마나 작품인가. 유준비가 다야와 같은 햄릿의 유명한 톡백은 그의 내성과 철학적 숙고를 보여줍니다. 배신의 주제는 햄릿에서 두드러집니다. 햄릿은 삼촌 클라우디우스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죽음 이후 빠르게 클라우디우스와 결혼한 어머니 거트루드에게도 배신감을 느낍니다. 이 배신은 햄릿의 분노와 복수에 대한 열망을 부채질합니다. 연극은 또한 환상 대 현실의 개념을 탐구합니다. 등장인물들은 법정의 정치적 지형을 탐색할 때 문자, 그대로, 그리고 은유적으로 가면을 씁니다. 햄릿 자신은 자신의 진짜 의도를 숨기고 주변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 자신의 가장한 관계를 사용합니다. 햄릿과 오피리아의 관계는 비극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처음에는 오피리아에 대한 햄릿의 사랑은 진실이지만 그의 가식적인 관계와 복수의 추구는 그들의 관계를 붕괴시킵니다. 오피리아의 궁극적인 관계와 그녀의 가슴 아픈 죽음은 극의 전반적인 비극감을 더해줍니다. 오피리아의 아버지인 폴로니우스의 캐릭터는 극의 어둠 속에서 코믹한 안도감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의 참견하는 성격과 도청하는 경향은 긴장이 고조되는 것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그 자신의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극의 클라이맥스는 햄릿과 라어테스가 치명적으로 변하는 펜싱 경기를 벌이는 마지막 장면에서 발생합니다. 클로디어스의 조종을 받은 엘는 그의 검을 독살하고 클로디어스 자신은 햄릿을 독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마지막 행동은 클라우디우스, 거트루드, 라에르테스, 햄릿을 포함한 다수의 죽음을 초래합니다. 연극은 덴마크 궁정을 장악하고 햄릿의 용기를 기리기 위해 굴레를 명령하는 포틴브라스의 등장으로 끝납니다. 햄릿의 충실한 친구인 호레이쇼는 햄릿의 비극적인 몰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남겨졌습니다. 햄릿은 복수, 배신, 관기, 그리고 인간의 상태에 대한 주제를 탐구하는 복잡하고 감정적인 비극입니다. 그것은 인간 심리의 깊은 곳을 파고들어 삶과 죽음의 복잡성에 대한 심오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연극이 진행됨에 따라
햄릿은 그의 내면적 갈등으로 인해 점점 더 고립되고 괴로워집니다. 그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자살을 생각하면서 죽음과 사후 세계에 집착하게 됩니다. 유명한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독백은 삶의 고난과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그의 사색을 요약합니다. 햄릿과 다른 등장인물들의 관계는 상당한 발전을 겪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 친구인 로젠크란츠와 길든스턴과의 상호작용은 의심과 조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햄릿은 그들이 클라우디우스에 의해 그를 감시하기 위해 보내졌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주변 사람들에 대한 불신을 더욱 깊게 합니다. 복수를 하기 위해 햄릿은 폴로니어스를 실수로 죽이고 그가 커튼 뒤에 숨어있는 클라우디우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햄릿과 폴로니어스 가족 사이의 긴장을 악화시켜 슬픔에 빠진 오피리아가 광기에 빠져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 연극은 도덕과 행동의 결과에 대한 주제를 탐구합니다. 햄릿은 복수를 추구하는 도덕적 함의와 씨름하며 모든 사람이 결국에는 자신의 도덕적 심판에 직면해야 한다는 생각을 숙고합니다. 햄릿이 요리개 두개골을 만나는 묘지 장면은 죽음과 삶의 덧없음을 강력하게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장에서 햄릿은 해적에게 붙잡힌 후 덴마크로 돌아와 오피리아의 죽음을 알게 됩니다. 극은 오피리아의 장례식에서 라에르테스와 햄릿의 극적인 대결로 절정에 달합니다. 앨은 그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추구하고 그의 가족에게 일어난 비극에 대해 햄릿을 비난합니다. 이 연극의 결심은 클라우디우스에 의해 조직된 햄릿과 라에르테스 사이의 결투의 형태로 나옵니다. 햄릿과 라에르테스는 모두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고 그들이 임박한 죽음에 직면하면서 클라우디우스의 배신에 대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햄릿은 클라우디우스의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그를 죽이는데 성공합니다. 극은 몇몇 주요 인물들의 죽음으로 끝을 맺으며 비극과 상실감을 남깁니다. 유일한 생존자이자 햄릿의 친구인 호레이쇼는 앞으로 전개된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햄릿은 복잡한 인물들, 도덕적 딜레마, 그리고 시대를 초월한 주제들로 가득 찬 인간 본성에 대한 심오한 탐구입니다. 그것은 인간 정신의 복잡성을 탐구하고 슬픔의 깊은 곳을 파고들며 존재의 본질과 복수의 대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햄릿의 내적 투쟁은 극이 진행될수록 더욱 심화됩니다. 그는 점점 더 아버지의 유령에 시달리게 되고 자신의 살인에 대한 복수를 해야 하는 의무의 무게에 괴로워하며 죽음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이러한 내부 갈등은 햄릿이 자신의 존재와 삶의 의미에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햄릿과 그의 어머니 거트루드 여왕 사이의 관계는 그녀와 클라우디우스와의 성급한 결혼에 대해 그녀에게 맞서면서 긴장하게 됩니다. 거트루드에 대한 햄릿의 분노와 실망은 그녀가 아버지의 기억을 배신했다고 믿기 때문에 더욱 깊어집니다. 그들의 대립은 사랑, 충성심, 가족 관계의 복잡성을 밝혀줍니다. 그 연극은 또한 연기와 속임수라는 주제를 탐구합니다. 햄릿은 아버지가 살해된 상황을 반영하는 연극을 상연함으로써 클라우디우스의 유죄를 밝힐 계획을 세웁니다. 곤사고의 살인으로 알려진 극은 클라우디우스의 실체를 폭로하고 그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포틴브라스의 성격은 햄릿에게 은박지 역할을 합니다. 포틴브러즈는 군사적 정복을 통해 아버지의 잃어버린 땅을 되찾으려는 어린 왕자입니다. 복수에 대한 그의 적극적인 접근은 햄릿의 우유부단함과 무의를 강조하면서 햄릿의 사색적인 성격과 대조됩니다. 극의 결말이 가까워질수록 긴장감과 갈등이 고조됩니다. 복수에 대한 욕망에 자극받고 클라우디우스에 의해 조종된 라에르테스는 햄릿에게 펜싱 결투에 도전합니다. 결투는 극의 전환점이 되고 여러 등장인물들의 죽음을 초래하는 일련의 비극적인 사건들로 이어집니다. 절정의 마지막 장면에서 햄릿과 라에르테스는 결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 결투는 라에르테스의 독이 든 검에 의해 둘 다 상처를 입었을 때 치명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거트루드는 햄릿을 지키려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에게 주어진 독이 든 포도주를 마시고 죽습니다. 혼란 속에서 클라우디우스의 배신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 결국 그의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연극은 왕국의 지배권을 장악하고 햄릿에게 경의를 표하는 굴레를 명령하는 포틴브라스의 등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햄릿의 충실한 친구인 호레이쇼는 비극적인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햄릿의 기억을 기리기 위해 살아남았습니다. 햄릿은 복수, 관계, 도덕, 그리고 인간 존재의 실존적 딜레마를 파헤치는 복잡하고 심오한 비극입니다. 그것은 셰익스피어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인간 정신의 깊이를 탐구하고 인간 상태에 대한 영원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연극이 진행될수록 햄릿의 정신 상태는 더욱 악화됩니다. 그는 복수에 대한 열망과 죽음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점점 더 변덕스럽고 충동적이 됩니다. 이것은 산막에서 그의 유명한 독백으로 예시되는데 그는 행동을 취하는 것의 결과를 숙고하고 자신의 행동하지 않는 것에 대한 좌절감을 표현합니다. 햄릿과 오피리아의 관계는 비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녀에 대한 그의 가식적인 관계와 잔인한 대우는 그녀의 아버지 폴로니우스의 죽음과 함께 그녀를 관계로 추락시키고 결국 자살로 이끌었습니다. 햄릿이 오피리아의 죽음을 발견하는 장면은 극 중 가장 감정적인 순간 중 하나입니다. 배신의 주제는 또한 햄릿의 어린 시절 친구였던 로젠크랜츠와 길든스턴의 캐릭터를 통해 탐구되는데 그는 클라우디우스에 의해 그를 염탐하기 위해 조종됩니다. 햄릿은 그들의 배신을 깨닫고 그들을 앞질러 궁극적으로 그들의 운명을 봉인하고 증가하는 시체 수를 늘립니다. 마지막 장에서 햄릿의 내적 갈등은 죽음의 필연성과 자신의 존재의 목적과 씨름하면서 절정에 달합니다. 유명한 묘지 장면에서 햄릿은 무덤 파는 사람과 마주치고 인생에서 그들의 위치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기다리는 죽음의 평등에 대해 생각합니다. 클라우디우스가 주선한 햄릿과 라에르테스의 절정의 최후 결투는 일련의 비극적인 사건들로 이어집니다. 레어티스는 독이 든 강간범으로 햄릿을 다치게 하고 햄릿은 호의를 돌려 서로의 죽음으로 이끌게 됩니다. 햄릿은 죽기 전에 라에르테스를 용서하고 자신과 궁정에 대한 클라우디우스의 배신을 폭로합니다. 연극은 덴마크 왕위를 위한 권력 투쟁으로 끝납니다. 노르웨이 왕자 포틴 브라스가 도착해 많은 구성원들이 사망한 가운데 혼란에 빠진 덴마크 법원을 발견합니다. 포틴 브라스는 지배권을 장악하고 햄릿의 기억을 기리기 위해 굴레를 명령하며 질서와 안정으로의 회귀를 상징합니다. 햄릿은 복수, 관계, 죽음, 그리고 인간 본성의 복잡성과 같은 주제에 대한 심오한 탐구입니다. 그것은 등장인물들의 심리적 깊이를 파고들어 삶, 죽음, 그리고 진실의 본질에 대한 심오한 질문들을 제기합니다. 이 연극의 지속적인 인기는 보편적인 주제와 풍부하게 복잡한 캐릭터에 대한 시대를 초월한 탐구에 있습니다. 연극 내내 햄릿의 내면적인 투쟁과 갈등은 더욱 격렬해집니다. 그는 복수에 대한 욕망과 정의에 대한 탐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유명한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독백은 삶의 고난에 대한 그의 사색과 고통을 견뎌낼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통해 탈출을 모색할 것인가에 대한 실존적 딜레마를 반영합니다. 햄릿과 그의 아버지의 유령과의 상호작용은 줄거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유령의 등장은 아버지가 클라우디우스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햄릿을 복수의 길로 이끌게 됩니다. 하지만 햄릿은 유령의 진실성과 싸우고 목숨을 빼앗는 도덕성과 싸웁니다. 그 연극은 또한 정치 권력과 그것이 가질 수 있는 부패한 영향에 대한 주제를 탐구합니다. 그의 야망에 이끌린 클라우디우스는 자신의 형제인 햄릿 왕을 죽임으로써 왕위를 찬탈합니다. 그의 행동은 법원을 감염시키고 비극을 초래하는 기만과 조작의 그물을 만듭니다. 햄릿의 어머니 거트루드의 캐릭터는 동정심과 논란의 원천입니다. 클라우디우스와의 성급한 결혼은 그녀의 충성심과 판단력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거트루드에 대한 햄릿의 상반된 감정은 가족 관계의 복잡성과 신뢰가 깨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환멸을 반영합니다. 극중 곤사고의 살인이라는 부차적인 줄거리는 클라우디우스의 죄의식을 드러내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햄릿은 클라우디우스의 반응을 가늠하기 위해 이 연극을 사용하는데 이는 그의 의심을 확인시켜줍니다. 이는 극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일련의 대립과 추가적인 얽힘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 막에서 그 연극은 비극적인 절정에 도달합니다. 클라우디우스가 주선한 햄릿과 라에르테스의 결투는 둘 다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치명적인 대결이 됩니다. 칼의 중독과 독이 든 음료의 교환은 클라디우스, 거트루드, 라에르테스, 그리고 햄릿 자신의 죽음을 초래합니다. 연극은 햄릿의 충실한 친구인 호레이쇼가 그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햄릿의 기억을 기리겠다고 맹세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죽음과 혼란을 목격한 포틴브라는 질서와 안정의 회복을 상징하며 왕국의 지배권을 장악합니다. 햄릿은 복수, 도덕, 죽음 그리고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주제를 탐구하는 매우 복잡하고 내성적인 연극입니다. 그것은 시적인 언어, 복잡한 등장인물, 그리고 인간 상태에 대한 심오한 탐구로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연극이 진행될수록 햄릿의 심리 상태는 점점 불안정해집니다. 그의 가식적인 관계는 그가 그의 상황의 복잡성을 헤쳐나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진정한 관계와 합쳐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얼마나 불량하고 농민의 노예인가. 나는 얼마나 불량하고 농민의 노예인가. 그와 같은 햄릿의 독백은 그의 내면의 혼란과 자기 회의를 드러낸다. 그 연극은 또한 외모 대 현실이라는 주제를 탐구합니다. 등장인물들은 종종 가면을 쓰고 자신들의 의제를 진전시키기 위해 속임수를 씁니다. 이것은 햄릿 자신의 속임수뿐만 아니라 권력을 유지하고 주변 사람들을 조종하려는 클라우디우스의 시도에서 분명합니다. 오피리아의 캐릭터는 비극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햄릿의 행동이 점점 불안정해지면서 오피리아의 정신 상태는 악화되고 그녀는 관계에 빠지게 됩니다. 잊혀지지 않는 그녀의 노래와 익사로 특징 지어지는 그녀의 죽음은 슬픔과 비극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유명한 묘지 발굴 현장은 죽음과 죽음의 필연성에 대한 심오한 탐구를 제공합니다. 햄릿과 무덤 파는 사람 사이의 농담을 통해 셰익스피어는 관객들에게 인간 존재의 덧없는 본성을 상기시키면서 삶의 덧없는 본성과 죽음의 보편성을 탐구합니다. 연극의 클라이맥스는 햄릿과 라에르테스의 펜싱 경기 중에 발생합니다. 클라우디우스가 조종한 결투는 치명적인 대결이 됩니다. 복수에 대한 욕망에 자극받은 라에르테스는 독이 든 검을 사용하고 거트루드는 자신도 모르게 햄릿을 위한 독이 든 컵을 마십니다. 이것은 다수의 죽음으로 끝나는 비극적인 연쇄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연극의 마지막 순간에서 햄릿은 죽음의 본질과 죽음의 필연성에 대해 성찰합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왕국에 정의를 가져다 줄 의무를 받아들입니다. 햄릿의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 노르웨이 왕자 포틴브라스가 그 비극을 목격하기 위해 도착하여 왕위를 장악함으로써 질서의 회복 가능성을 예고합니다. 햄릿은 복수, 관계, 죽음, 그리고 진실의 이해하기 어려운 본질에 대한 주제를 탐구하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연극입니다. 그것은 심리적 깊이 복잡한 인물들, 그리고 인간 상태에 대한 심오한 탐구로 유명합니다. 햄릿의 내면의 갈등과 투쟁은 극 내내 계속해서 심화됩니다. 그는 행동의 순간과 사색의 순간 사이를 오락가락하며 자신의 동기와 행동의 결과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되느냐, 나는 얼마나 불량하고 농민의 노예인가. 모든 경우에 나에게 불리한 정보를 주는가와 같은 햄릿의 독백은 그의 고문당한 정신 상태를 드러낸다. 부패와 부패에 대한 주제는 햄릿에 만연해 있습니다. 햄릿 왕의 유령은 그가 그의 친동생인 클라우디우스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것을 밝힙니다. 클라우디우스는 왕위를 찬탈하고 거트루드 여왕과 결혼했습니다. 이러한 부패는 클라우디우스를 넘어 덴마크 법원 전체로 확대되어 도덕적 타락과 기만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햄릿과 거트루드의 관계는 그녀가 클라우디우스와의 성급한 결혼에 대해 그녀에게 맞서면서 점점 더 긴장됩니다. 햄릿은 어머니에 대한 분노와 환멸이 깊어지면서 어머니의 방에서 어머니의 배신을 고발하는 대립을 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가족, 충성심, 그리고 사랑의 복잡한 역학을 보여줍니다. 폴로니어스의 캐릭터는 코믹한 안도감의 원천으로 작용하지만 줄거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햄릿이 그를 클라우디우스로 착각하고 커튼을 통해 찌르기 때문에 그의 도청과 간섭은 결국 그의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폴로니우스의 죽음은 궁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과 비극을 더욱 부채질합니다. 그 연극은 복수의 주제와 그 결과를 탐구합니다. 햄릿의 복수심은 살인의 윤리와 그것이 자신의 영혼에 미칠 영향과 씨름하면서 도덕적 딜레마와 얽히게 됩니다.
폴로니우스의 죽음과 그의 행동으로 인한 부수적인 피해는 햄릿을 괴롭히고 그의 내면의 혼란에 기여합니다. 영국의 클라이맥스는 햄릿과 라에르테스의 펜싱 경기 중에 발생합니다. 햄릿의 위용을 알게 된 클라우디우스는 라에르테스의 검을 독살하고 햄릿에게 독이 든 잔을 바침으로써 햄릿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결투는 햄릿과 라어테스 모두 독이 든 검에 상처를 입고 거트루드가 무심코 독이 든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서 치명적이 됩니다. 마지막 막에서는 클라우디우스의 배신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 비극적인 사건들이 잇따릅니다. 햄릿은 마침내 클라우디우스를 죽이면서 복수를 강요하지만 그는 자신의 부상에 너무 굴복합니다. 이 연극은 폐허가 된 덴마크 법정을 발견하고 지배권을 장악하기 위해 도착한 포틴브라스의 승천으로 끝납니다. 햄릿은 복수, 광기, 도덕, 그리고 인간, 정신의 복잡성에 대한 주제를 탐구하는 깊이 내성적이고 생각하게 만드는 비극입니다. 그것은 셰익스피어의 가장 오래 지속되고 연구된 작품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인간 본성과 자신의 선택의 결과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연극이 진행될수록 햄릿의 내면적인 투쟁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그는 아버지의 살인에 대한 복수를 위한 자신의 임무의 무게와 목숨을 앗아가는 것에 도덕적 의미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햄릿의 나는 얼마나 불량하고 농민의 노예인가. 와 이제 내가 그것을 쓰다듬어도 될까와 같은 독백은 그의 내면의 혼란과 우유부단함과의 투쟁을 보여줍니다. 환상과 현실의 주제는 연극성과 속임수의 사용을 통해 탐구됩니다. 폴로니어스뿐만 아니라 로젠크란츠와 길든스턴 같은 인물들은 햄릿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교묘한 전술을 펼칩니다. 차례로 햄릿은 자신의 진정한 계획을 숨기기 위해 미친 인물을 채택하고 외모와 현실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합니다. 그 연극은 무의와 우유부단의 결과를 탐구합니다. 햄릿의 행동을 주저하는 것은 기회를 놓치고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주제는 아버지의 땅을 되찾고 성공을 거두기 위해 단호한 행동을 취하는 햄릿과 포틴브라스의 대조로 강조됩니다. 오피리아의 등장인물은 햄릿의 몰락을 광기로 반영하면서 비극적인 호를 겪습니다. 햄릿에 대한 그녀의 사랑과 가족에 대한 그녀의 충성심은 상충되는 힘이 됩니다. 오피리아의 광기와 결국 익사는 극에서 펼쳐지는 사건들의 파괴력을 가슴 아프게 표현하는 역할을 합니다. 햄릿이 어린 시절 궁중에서 놀던 요릭의 두개골을 만나는 묘지 장면은 죽음과 삶의 더섭는 본성에 대한 강력한 명상을 제공합니다. 이 장면은 햄릿에게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한 사색을 깊게 하는 성찰의 순간을 제공합니다. 마지막 막에서는 일련의 비극적인 사건들이 전개되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복수에 대한 욕망에 자극받은 라에르테스는 펜싱 경기 중에 햄릿을 죽이기 위해 클라우디우스와 공모합니다. 줄거리는 역효과를 일으켜 라에스테스, 거트루드, 클라디우스, 그리고 궁극적으로 햄릿 자신의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연극은 덴마크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포틴브라스의 등장과 권력 장악으로 끝을 맺습니다. 햄릿의 충실한 친구인 호레이쇼는 그 사건들을 회상하고 햄릿의 기억을 기리기 위해 살아남습니다. 포틴브라스가 말하는 연극의 마지막 대사는 폐쇄감과 질서 회복을 제공합니다. 햄릿은 인간의 심리, 도덕, 그리고 인간 상태의 복잡성에 대한 훌륭한 탐구입니다. 그것은 복수, 광기, 죽음, 그리고 진실과 환상 사이의 흐릿한 선을 탐구합니다. 풍부하게 발달된 캐릭터와 시적인 언어를 통해 그 연극은 계속해서 관객들을 사로잡고 깊은 성찰을 불러일으킵니다. 연극은 햄릿 왕의 유령이 등장하면서 시작되는데 햄릿 왕자는 햄릿의 삼촌이자 현 왕인 클라우디우스에게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아들인 햄릿 왕자에게 밝힙니다. 슬픔과 복수심으로 가득 찬 햄릿은 진실을 밝혀내고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계획하면서 미친 척합니다. 햄릿의 가장된 광기는 특히 그의 연인인 오피리아와 그녀의 아버지인 폴로니어스에게 궁중의 혼란을 야기합니다. 햄릿의 변덕스러운 행동은 오피리아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오피리아는 정신을 잃고 결국 비극적인 사고로 익사하게 됩니다. 햄릿은 조사를 계속하면서 클라우디우스의 죄를 밝히기 위해 지더디라는 연극을 공연합니다. 극중 햄릿 왕의 살해 장면을 재현한 것은 클라우디우스의 유죄 반응을 이끌어내며 햄릿의 의심을 확인시켜줍니다.
이 중요한 순간은 햄릿이 클라우디우스에 대해 행동을 취하겠다는 결심을 굳힙니다. 햄릿은 복수의 도덕성과 인간 존재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내면의 갈등이 심화됩니다. 그의 유명한 독백인 되느냐 죽느냐는 삶, 죽음, 그리고 인간 조건의 투쟁에 대한 그의 사색을 반영합니다. 복수의 기회가 있는 순간 햄릿은 기도 중에 클라우디우스를 발견하지만 클라우디우스를 천국으로 보내는 것이 너무 자비로울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를 죽이는 것을 주저합니다. 햄릿은 클라우디우스가 사후세계에서 그의 행동의 결과를 겪도록 확실히 하고 싶어 합니다. 햄릿의 지연된 행동은 더 큰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홧김에 폴로니우스를 클라우디우스로 착각하여 죽입니다. 이 사건은 햄릿과 클라우디우스 사이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궁정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혼란을 조장합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클라우디우스의 조종으로 햄릿과 오피리아의 동생 라에르테스 사이에 절정의 펜싱 경기가 펼쳐집니다. 아버지의 죽음과 오피리아의 관계에 대한 복수를 추구하는 라에르테스는 햄릿을 죽이기 위해 클라우디우스와 함께 음모를 꾸민다. 라에르테스가 독이 든 검을 사용하고 거트루드가 햄릿을 위해 독이 든 컵을 마실 때 결투는 치명적이 됩니다. 혼돈 속에서 클라우디우스의 배반에 대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햄릿은 클라우디우스에게 독이 든 칼로 상처를 주고 독이 든 컵을 마시게 하여 그의 죽음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독이 든 검에 치명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은 햄릿에게도 치명적인 것으로 판명됩니다. 극이 결말에 이르자 노르웨이 왕자 포틴브라스가 비극적인 여파를 목격하기 위해 도착합니다. 햄릿의 충실한 친구인 호레이쇼는 살아남아 이야기를 하고 햄릿의 명예와 용기를 칭찬합니다. 포틴브라는 왕국을 장악하고 질서 회복과 비극적인 사건들의 종말을 상징합니다. 햄릿은 복수, 관기, 죽음, 그리고 진실을 위한 투쟁의 주제를 탐구하는 매우 복잡한 연극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감정의 깊이를 파고들어 인생과 우리의 행동의 결과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복잡한 줄거리와 풍부한 캐릭터 개발을 통해 햄릿은 계속해서 관객들을 사로잡고 깊은 성찰을 불러일으킵니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이 문단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말씀드리죠. 셰익스피어의 햄릿이 문학계에 끼친 영향은 방대하고 광범위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쓰여진 가장 위대한 연극 중 하나로 널리 간주되며 이후의 문학, 연극, 그리고 심지어 대중문화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언어와 스타일. 햄릿에서 셰익스피어의 언어와 시적 스타일은 영어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덴마크 주에서 무엇인가가 썩었다. 연극은 그것이다와 같은 문구들이 상징적이 되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널리 인용되고 있습니다. 햄릿의 복잡하고 내성적인 독백은 문학에서 인간의 사고와 감정의 깊이를 탐구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심리적 깊이. 햄릿의 인간 정신과 인간 상태의 복잡성에 대한 탐구는 그 시대에 있어서 획기적이었고 계속해서 관객들에게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연극은 슬픔, 관기, 복수, 실존적 질문의 주제를 파고들며 내면의 갈등이 깊은 인물들을 묘사합니다. 그것의 심리적 깊이는 인간 의식의 깊이를 파고들어 인간 본성의 복잡성을 탐구하려는 수많은 문학 작품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캐릭터와 햄릿의 등장인물들은 복잡한 동기와 상반된 감정을 가진 풍부하게 발전되고 다차원적입니다. 햄릿 자신은 의심과 도덕적 딜레마로 가득 찬 복잡하고 수수께끼 같은 주인공입니다. 그 연극의 미묘한 캐릭터 묘사는 캐릭터 개발의 기준을 세웠고 매력적이고 다차원적인 캐릭터를 만드는 데 있어 수많은 작가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극과 주제. 햄릿은 비극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운명, 죽음, 권력에 부패한 영향, 그리고 무의의 결과와 같은 주제에 대한 그것의 탐구는 장르를 초월한 문학 작품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도덕적 딜레마, 진실의 본질, 복수의 결과에 대한 연극의 고찰은 문학과 스토리텔링의 다양한 형태로 계속 탐구되고 적용됩니다. 적응 및 해석. 햄릿은 수많은 무대 작품, 영화, 그리고 다른 예술적 매체로 각색되었습니다. 이러한 각색은 새로운 관객들에게 이야기를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연극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관점을 제공했습니다. 햄릿의 주제의 유연성과 보편성은 그것의 지속적인 영향력과 관련성을 보여주면서 광범위한 각색, 재창조, 그리고 재해석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셰익스피어의 햄릿이 문학계에 미친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것의 언어, 심리적 깊이, 특성화, 주제의 탐구, 그리고 적응력은 그것을 계속해서 영감을 주고
그 이후의 문학 작품들을 형성하는 시대를 초월한 걸작으로 만들었습니다. 극작과 극적 구조에 미치는 영향. 햄릿은 극작과 극적인 구조의 발전에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독창적인 독백 사용, 복잡한 성격 묘사, 그리고 서로 얽힌 줄거리는 미래의 극작가들에게 선례를 남겼습니다. 비극, 코미디, 자기 성찰이 결합된 이 연극의 오막 구조는 이후 드라마 작품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존재론적 주제의 탐구. 삶의 의미, 현실의 본질, 죽음의 필연성과 같은 실존적 주제에 대한 햄릿의 탐구는 문학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극의 철학적 사색과 자기 성찰적 구절들은 등장인물들이 직면한 실존적 투쟁과 딜레마를 파헤치는 작품들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문학평론에 미친 영향. 햄릿은 학자들이 햄릿의 언어, 주제, 등장인물을 분석하면서 광범위한 문학 비평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연극은 문학 비평을 학문으로 발전시키는데 영향을 주었고, 학자들이 문학 작품에 접근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형성했습니다. 심리적 사실주의. 햄릿 자신의 내적 투쟁을 포함한 복잡한 심리 상태에 대한 햄릿의 묘사는 문학에서 심리적 사실주의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연극의 인간의 마음에 대한 탐구, 복잡성, 그리고 자기 성찰과 관계에 대한 능력은 인간 심리의 깊은 곳을 파고드는 후속 작품들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후에 비극에 대한 영향. 비극의 장르에 대한 햄릿의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비극적인 주제에 대한 탐구, 비극적인 영웅에 대한 묘사, 극적인 아이러니와 예언의 사용은 비극의 전형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햄릿의 영향은 구조와 인간의 고통에 대한 탐구, 그리고 결함이 있는 행동의 결과라는 측면에서 나중에 비극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문화 참고 문헌 및 암시. 햄릿에 대한 언급과 암시는 문학, 음악, 그리고 대중문화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작가와 예술가들은 종종 그들 자신의 작품에 깊이와 공명을 더하기 위해 연극의 상징적인 캐릭터, 장면, 주제를 사용합니다. 이 연극은 복잡한 감정, 도덕적 딜레마, 그리고 인간의 경험을 탐구하는 시금석이 되었습니다. 햄릿의 지속적인 영향은 문학과 문화에 대한 연극의 깊은 영향에 대한 증거입니다. 심리적 깊이, 비극적인 주제, 그리고 실존적인 질문에 대한 그것의 탐구는 계속해서 전 세계의 독자들과 예술가들을 사로잡고 영감을 줍니다. 이상으로 햄릿에 대한 이야기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